이 과정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카타르 월드컵에 그래도 성공을 보여줬던 벤투 감독과 재계약에 좀 실패를 했고, 와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저런 지점이거든. 사명 같은 거. 그 평가전 앞두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쓱. 그리고 결국에는 전 그래서 속상해요. 제가 20몇 년 동안 어쨌든 먹고 사는 이 한국 축구 판,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이 한국 축구 판이 여기에 리더라고 하는 축구협회가 고작 이 정도인가? 이 디에슬레틱의 보도인데, 요르단이 클린스만의 좀비 축구를 꺾고 한국에 굴욕을 안겼다, 이런 내용의 보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후반에 극적인 결승골을 넣는 습관이 있어 좀비 축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 한국의 운은 바닥났다. 스타 플레이어들의 천재적인 순간에만 의지하면서 일관적인 전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형편없는 성적을 냈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을 위해선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시안컵이 이제 2027년 사우디에서 열리니까 클린스만이 거기에 있을 가능성보다 좀비 대재앙의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렇게 완벽하게 좀 비판했습니다. 예. 외신에서도 사실 아시안컵 전에 이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들로 좀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네.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아니 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왔을 때부터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라. 예. 뭐 그 부버지님도 왔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클린스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거 예측을 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예. 클린스만이 뭐 한 번 이런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본인의 커리어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서 네. 이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였다. 근데 이 기사, 이 기사의 좀 결을 보니까 뭐 이런 거 아니야?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이제 남아서 한국을 이끌면 계속 그냥 주구장창 좀비 축구로 간다, 대재앙이 발생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 현지에서도 나오는 게 니네 몰랐어 이런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니네 몰랐어? 이렇게 될지? 야, 그 문제 있다니까 왜 데려갔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견돼 있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을 할 때 선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우려, 걱정, 비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번에 아시안컵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이러다 보고 일단 유럽에서는 이미 이렇게 쏟아질 정도로 네.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이라니까. 네, 제가 몇 번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요르단 경기 4강 전에 어떤 걸 저희가 올렸었냐면 달순회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을 먼저 올렸어요. 그게 저희 기획도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가 결승을 가 우승을 해 기분 좋죠. 네. 제가 그랬잖아요. 일단 우승하는 걸 바란다고. 손흥민과 이강인이, 김민재가 같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거 보고 싶다고. 좋은 건 좋은 건데 우승을 하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막 너무 기분이 좋잖아. 64년 만에 우승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나 축구협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다 가려질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여튼 문제 제기를 할 건 먼저 하고 가자. 이래서 저희가 4강 경기 앞두고 축구협회와 클린스만을 비판하는 그 영상을 올렸던 거거든요. 네. 여하튼 뭐 이제 결국 떨어짐으로 해서 저희가 올렸던 내용들이 맞구나. 축구협회가 잘못했구나. 그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이 축구가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좀 보이고요. 사실 좀비가 뭡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 이거 저 월드컵이야?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좀비라고 하면은 그래 약간 언더독의 반란 이런 느낌으로 좋은 가자고. 평가일 수 있죠. 약간 긍정적인 월드컵이면 무슨 네.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좀비 축구라는 별명을 무슨 막 좋아해야 되냐고. 네. 이거는 그냥 막 때렸는데 쟤네 죽을 것 같아, 마지막에 좀 살아나네 이런 느낌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멤버를 가지고 저런 닉네임을 받고 아유 그래 재밌네. 난 이것도 조금 자존심 상해. 네. 네. 이번에 어떤 기록 보니까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를 이끌면서 그 공수폭이 한 20m 내외였대요.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경기가 진행됐다는 거야. 근데 이번 아시안컵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우리 대표팀이 40m 정도였대요. 두 배로 벌어졌대요. 이 포인트는 페노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이번 대표팀 보면 계속 공격과 수비의 간격이 넓더라. 넓으니 어떻게 돼요? 롱볼 때리죠. 넓으니 어떻게 돼요? 박용우, 황인범 계속 미스하죠. 넓으니까 이 둘이서 막 뭘 하려니까 이 선수들도 못했지만 전술적인 문제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다 노정돼가지고 결국 이런 게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유럽이나 독일에서도 니네 이제 그만 가 이런 거잖아.
저기 너는 그런 거잖아. 니네 더 이상 가면 니네 진짜 대재앙이 일어난다 이런 건데 네. 그만 가자고요. 그만.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개를 좀 시사하는 디 애슬레틱의 보도였는데 패널은 이번 아시안컵 어떻게 좀 총평을 내리시겠습니까? 뭐 총평이라기엔 뭐 예상됐던 결과죠. 사실 뭐 초반 크리스마스 선임될 때부터 영상을 많이 달순에서 올렸고 네, 저도 네. 뭐 말했고 했는데 그때 영상이 다시 바이럴이 돼요 지금. 찾아보시면 그대로. 엄청 나옵니다. 예. 그때 이제 뭐 했던 게 클리스만 뭐 이런 문제, 네. 중원에서의 중원 생략하는 축구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지금 나오는 거고. 그 미국 국가대표팀 이끌었을 때 경질될 때 나왔던 코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너는 전술이 없다. 이게 메인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전술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경질이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게 똑같이 나오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몰랐다고 하면은 축구협회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다 뭐 알면서 이제 선임을 한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될 때 뭐 윌러 위원장이 주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그 선임될 때 강남 스타일 무슨 축구냐, 강남 스타일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 때랑 좀 다른 게 벤투 감독이 축구가 더 좋다. 이게 아니라 예. 벤투 감독의 축구는 호불호가 있었죠. 벤투 그렇죠. 감독의 스타일에 그렇지. 대한 그런 호불호. 보였지, 아니면- 스타일은 보였지. 아니면 그게 월드컵 본선에서 통할 거냐 그쵸. 통하지 예. 않을 네. 거냐. 그 완성도에 대한 의문점. 그렇지. 이런 건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호불호도 아니고 그냥 뭘 하는 거지 이게? 그렇지. 이게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못 하는데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많은 뭐 이제 축구 평론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마음속에 다 우승을 해도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는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요런 이제 뉘앙스로 다 말씀을 다 하고 계셨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미 예상됐던 거고, 이거를 몰랐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 준비를 참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지난번 월드컵과 이번 아시안컵이 그래도 굵직굵직한 대회 바로 연속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회 두 개가 너무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차이 난다. 그래서 저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얼굴을 감싸고 있는 걸 보이는데 네네. 손흥민 선수의 시간이 이렇게 1년 그냥 후딱 지나간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우리 국가대표팀 1년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의미 있게 흘러간 것 같지는 않다. 아, 네. 예전에 프레데터 보면은 나오는 그 우주에서 온 애가 괴물 같은 애. 괴물 있지. 뭐 누르면 사라지잖아. 안 보여. 걔가 아마 뭐 어디 들어가야 뭐 꺼야지 참 보였잖아. 네네. 벤투 감독 안 보. 이게 크리스만 축구는 안 보여 진짜. 음. 뭘 보여야 뭐 어떻게 생겼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뭘 얘기를 하잖아. 네네. 좀 그런 점에서 진짜 이게 문제였는데 금방 근데 페노가 얘기하는 거 중에 또 이게 좀 더 가보면 이런 거죠.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전 축구협회에 있다고 봐요. 결국 이거를 선택한 것도 크리스만을 선택한 것도 그것도 결국 축구협회니까. 아까 뮬러 얘기했잖아요. 솔직히 뮬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얘기할까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팬들. 네. 뮬러 힘 없어요. 그냥 내세운 거예요. 뮬러 원래 그 역할 하려고 축구협회가 데려온 사람 안도 아니에요. 네. 그 사람 독일에서 원래 유소년 같은 거 전문이에요. 맞아. 그거 책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막 축구협회 인사 개편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 사람 보고 클린스만하고 독대해가지고 무슨 뭐 축구의 전술자라고? 불가능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해. 뮬러가 쳐다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클린스만이 그 겸상을 해주는 이 상대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형태를 이게 얼개를 만들어 놓고 뽑아놓고 얘기해라, 통제해라, 뭐 서로 해봐라 이렇게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아니 그 지금 이 선임 과정이 투명했어요? 그런 게 없었죠. 아니면은 납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투명했다와 납득이 됐냐라고 하는 건 납득은 내용의 문제입니다. 투명했냐는 건 과정의 문제죠. 네. 두 개가 다 됐냐고요. 하나도 안 됐어. 자, 과정의 문제의 투명성은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러이러한 후보군들이 있는데 우리 저 축구협회는 앞으로 대표팀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니 이러한 기준에서 이러한 후보군들이 있는데 어떨까요? 공개적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여론도 듣고 전문가 얘기도 듣고 현장 얘기도 듣고 전 세계 어떤 흐름도 좀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두세 명 남네요. 한두 명 남네요. 또 이러면 또 거기서 추격하고 이런 게 투명하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의 이런 게 문제죠. 절차와 과정의 문제예요. 예. 이게 있었냐고요. 뭔가 내려꽂지 않았어요? 정 회장이? 네. 축구협회장이 내려 찍은 거 아니야? 솔직히?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납득이 됐냐고. 우리가 이거는 크리스마는 이미 국제 무대에서 지도자로서의 경쟁력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렇죠. 특히 부버지 난 저 사람이 칼 몰고 얘기하는 거 처음 봤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막 맨날 나한테 막 그 새벽마다 자료 보내고 클린스만 감독 클린스만은 이런 존재입니다.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나중에 사고 칩니다. 그리고 막 그 미디어에서 계속 쏟아낸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번 대회 앞두고 미국의 ESPN이 어떤 걸 기사를 썼어요. 선수 한국에는 좋은데. 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이 있는데 근데 왜 감독이 클린스만인가? 이게 기사야. 왜냐면 미국 대표팀을 하면서 클린스만 맛을 봤지. 그렇죠. 알아. 예. 그러니까 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한 번 경험한 데는 왜 한국이 클린스만을 데려가지? 이런 게 납득이 됐냐고요. 즉 저는 클린스만 감독 비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선수들 얘기를 합니다. 박용은 못했죠. 조규성 못했어요. 저희도 선수 얘기 다 해요. 선수 얘기는 그렇게 못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뭐 클린스만도 욕하는 거 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자 이런 복잡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과정을 밝히고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조직이 어디예요? 총합적으로 이렇게 플랜을 짜는 조직이 어디야? 축구협회. 축구협회지. 네. 그거 하라고 축구협회가 돈 벌고 그 예산으로 돈 쓰고 사람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하라고 만든 조직이야. 그거 일을 하라고 지휘도 주고 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내용도 그저 납득이 안 되고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됐으면 이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지. 그 다음에 뭐 경질을 할 거냐 유임할 거냐 이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새로 뽑는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과정과 이 내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납득을 시킬 것인가를 밝혀야 돼요. 네네. 그냥 크리스만 뒤에 숨어 있지 말라고. 쪽팔리게. 그렇습니다. 아니 이왕 얘기한 거 조금 그 우리 네. 축구협회 얘기로 조금만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와 뭐 선수들의 인터뷰도 있고 한데 자 뭐 지금 대한축구협회 정명교 회장에 대한 비판을 좀 하셨습니다만 이 과정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카타르 월드컵에 그래도 성공을 보여줬던 벤투 감독과 재계약에 좀 실패를 했고 그래서 벤투 감독의 축구를 좀 이어가겠다고 데려온 사람이 클린스만인데 전혀 그걸 이어가지 못했고 와 내가 진짜 열받는 게 저런 지점이거든. 사명 같은 거. 그 평가전 앞두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쓱 뭔가 그 여론의 분위기 좋을 때 편승해서 한번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해서 뭔가 그래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외유 그리고 막 뭐 애초에 계약할 때 내가 뭐 한국에 얼마 정도 머무르는 거 없었다 뭐 클린스만 감독은 그거 아니다 뭐 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고 K리그도 안 보는 문제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 자체가 그대로 여실히 이 과정에서 계속 보여줬던 거죠. 선임 전부터 삼아왔던 문제점들이 우리 감독을 맡으면서도 이어지면서 사실 정말 이제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와 생각들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린 축구를 즐기려고 하고 이런 게 네. 당연히 기본 바탕이지만 저거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눈 가리고 해보겠다는 거야. 저런 문제들은 네. 다 늘 우리 나왔던 거잖아요. 늘 계속 욕을 먹었던 거고 네. 뭐 저 승부 조작 그 사면 시도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그렇지. 했었죠. 축구인들끼리.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용 보면 축구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 축구인의 죄가 이제 많이 이제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봐주자. 그 내용이 있어요. 축구인들이 판단을 했을 때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네. 해주기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 축구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게 우리 축구계의 현실이죠. 예, 그래서 뭐 그때도 이제 여러 그 안에 멤버들이 있었죠. 멤버들의 네, 우리가 네. 익숙한 얼굴들도 다 있고 다 그 분들이 그냥 다 찬성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음. 뭐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말을 못하니 뭐 할 수 있니 못하는 역할이니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사실은 그거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간 거라서 뭐 그런 축구인들끼리만의 뭔가 우리만 축구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 클린스만 선임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 연장선상인 네. 거죠. 예, 우리가 그냥 내부에서 결정해서 그냥 뭐 찍어 누르면 된다. 뭐 이런 거고 뭐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뭐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리스트들이 있었고 사실 뭐 벤투 감독의 그 축구를 이어간다. 꼭 그렇게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축구에 뭐 이거 우리가 얼매이고 벤투 감독을 무조건 우리가 그걸 추종해서 간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걸 보여줘야죠.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를 이게 보여주면서 됐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성도 뭐 이미 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번 아시안컵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너무 못했고 그래서 이제 다들 그런 생각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떨어져라. 떨어지는 순간 내가 너를 얼마나 욕한지 보여줄게.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요? 16강전, 8강전, 4강전 올라가면서 뭐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한 번만 지면 내가 너를 그러면서 벼르고 있었어요, 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축구를 어쨌든 더 재밌고 긍정적으로 즐길 수 없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참 아쉽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축구에 되게 약간의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월드컵도 있었고 아시안컵도 있었고 그렇죠. 심지어 이게 엄청 대중적으로 이게 축구가 퍼지는 딱 시기가 2002년 이후에 딱 지금 같거든요. 손흥민, 이강인 이제 그런 대중적으로도 인기 있는 스타들이 막 나오고 하면서 K리그도 활성화가 되고 딱 요 시점이 너무너무 좋은 시점인데 요 시기를 그냥 1년 저는 그냥 날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는 협회잖아요. 협회라는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좀 다르죠. 물론 축구협회도 영리 활동을 합니다. 스폰서십도 맺고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투자도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반 기업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되냐면 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축구계의 도구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도구. 내가 축구협회에서 일하는 게 어떤 권력을 갖고 이 권력을 부리려고 하는 마인드보다는 네. 그런 거는 일반 회사에 가서 하시면 돼요. 내가 뭐 부장 되고 이사 되고 사장 돼서 누리면 돼. 자기 월급 많이 받고 누리면 돼. 그런 거기서 하는 거고 이런 약간의 퍼블릭적인 개념이 들어간 공간들 있죠. 그렇죠. 이런 데서는 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 도구는 내가 아니어도 더 좋은 도구가 있으면 다른 도구가 와서 이 축구협회를 끌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약간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냐고요. 나는 모르겠어. 지금 여기 축구협회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자기를 도구화하는지 모르겠어. 다 그냥 자리 같은 느낌이 있어. 자기 아니면 안 돼요? 아니면 안 돼?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까 페노가 무슨 얘기했어. 지금 한국 축구가 더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 확장 이건 맞잖아. 느낌이 보면 네. 우리 선수들 유럽도 많이 가고 K리그도 막 잘 되고 팬들도 많아지고 길거리 보면 막 유니폼 입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걸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데 적당한 도구면 계속 일하면 돼요. 적당한 도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하면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의 축구협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축구협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자기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혹은 많을까? 전 그래서 속상해요. 제가 20몇 년 동안 어쨌든 먹고 사는 이 한국 축구 판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이 한국 축구 판이 여기에 리더라고 하는 축구협회가 고작 이 정도인가? 속상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 보면 다 눈치 보잖아요. 이런 것도 속상해. 더 자유롭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축구를 위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